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하고 넘어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간단한 업무로 사람을 속였으나 수상한 물건을 배달하게 만드는 등 엉뚱한 업무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해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무거운 형량을 각오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책으로 몰린 분들께서 종종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버리는 게 나을까요? 피해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고 감옥으로 모든 부담이 사라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빚은 늘어나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자는 12%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200만 원의 피해 금액에 3년간의 이자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감옥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민사소송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역시 부주의가 있었다면 책임 비율이 조정됩니다. 한 사례에서는 청구 금액의 70%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다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주범처럼 의도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과실상계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민사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어설픈 해명을 하거나 무작정 부인만 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게 현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이나 과실상계를 위한 소송 전략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